혈관의 구조와 기능까지랑 혈액의 구성 성분까지를 다 해서 여기 순환계를 다 끝마칠 계획입니다. 보통 심장을 2차 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왜냐면 심장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암기하고 외운 것까지도 이제 해보게끔 해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혈관의 구조와 기능을 어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낫냐. 자, 보시면 혈관의 구조와 기능 보자. 몇 쪽이냐? 53. 네, 53쪽. 53쪽. 방금은 제가 55쪽을 먼저 설명했어요. 55쪽에 해당하는 혈액순환의 온몸순환과 허파순환, 그죠? 온몸순환과 허파순환. 여기도 허파라고 하기로 했나봐. 아, 허파순환. 네, 허파, 꽈리, 허파. 그러니까 허파순환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폐순환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폐순환 말고 허파순환이라고 물어보시는 게 폐순환과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를 교환해오는 과정.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 54쪽에 해당하는 걸 먼저 하고 혈관을 마저 할까? 여길 먼저 하자. 53쪽 지우기 귀찮다. 53쪽 53쪽을 먼저 보자. 페이지 53쪽 혈관의 구조와 기능. 자, 그러면 지금 세 종류의 혈관이 있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세 종류의 혈관이 있어.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 동맥은 나가는 피들이 흐르다 보니까 심장에서 우심실과 좌심실에서 쥐어짜준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이다 보니 굉장히 혈압이 높게 걸릴 수밖에 없어. 왜? 쥐어짜준 그 힘을 바로 받자마자 혈압이라고 하는 게 혈관벽을 밀친 압력이거든. 혈액이 혈관벽을 슈르르 때리는 압력이거든. 그러면 쥐어짜준 그 힘에 의해 혈관벽에서 혈액이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혈압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맥은 가장 높은 혈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걔가 심장에 수축했느냐, 이완했느냐, 수축했느냐, 이완했느냐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개가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그래서 높은 혈압이 걸리다 보니 만약에 그 높은 혈압을 버텨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없다면 걔가 찢어져 버리겠죠. 터져 버리겠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방향에 그 영양소랄지 또는 뭐 산소랄지 이런 걸 다 갖고 녹아 있는 게 혈액이라는 피인데, 그 피가 정해져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가줘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터졌어, 찢어졌어. 그러면 그 사이로 비실비실 내가 필요한 혈액 성분들이 다 새버리는 거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혈압이 걸리는 공간이 동맥인 것만큼 그 높은 혈압을 버티게 해주기 위해 주변에 자, 세 개 층으로 존재하는데 그 세 개 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안에 내피세포층이 있고 주변에 결합조직층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근육층이 한 겹 더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두꺼운 근육층으로, 그죠? 근육층이 얘를 덧대어서 얘를 좀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야. 그죠? 그래서 동맥은 자, 오른쪽 53쪽 그림 봐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받아서 중간에 근육층이라고 써져 있죠? 두꺼운 근육층으로, 그죠? 두꺼운 근육층으로. 오케이? 두꺼운 근육층으로 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동맥이 파열되지 않도록. 중간에 그림에서 두꺼운 근육층 보여요? 동그라미 쳐봐요. 두꺼운 근육층에. 두꺼운 근육층에 동그라미. 여기. 그죠? 두꺼운 근육층. 두꺼운 근육층. 동그라미 쳤어요? 두꺼운 근육층. 됐어요? 두꺼운 근육층이 존재하는 게 어디다? 동맥이더라. 동맥이 혈압이 높게 걸려서 근육이 제일 높아요. 근육이 더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요. 자,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은 자, 반대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요. 혈액이 항상 나가는 방향이 동맥 거쳐서 모세혈관 거쳐 심장으로 가는 방향이잖아. 심장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동맥을 통해 나갈 거고. 그지? 여기가 심장이면 동맥 통해 나갈 거고, 나가서 동맥 밑에 있는 이제 뭐 온몸에 이자든 간이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각 내부에 있는 조직세포를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모세혈관을 따라 피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줄 거 주고 노폐물 받아서 그죠? 다시 우리 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정맥 방향인 거야. 혈액은 항상 동맥 거쳐 모세혈관 거쳐 정맥,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 방향이야. 쓱 나가서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하고 정맥을 거쳐 다시 노폐물 받아 들어오는 그런 흐름. 되겠니? 오케이? 그 방향인데, 그죠? 정맥은 혈압이, 자,
최초로 심장들에서 쥐어짜진 그 힘을 받아서 나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희마리가 없어진 상태로 다시 비기비기 들어오는 그런 흐름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정맥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혈압, 그 가장 낮은 혈압이 0 미만의 혈압이 걸릴 수도 있어. 그거 우리 음압이라고 해. 음압이 걸리기도 해. 영 미만으로 압력이 떨어지기도 해. 그러면 0 미만으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때? 혈액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심장에서 쥐어짜줘서 나가가지고 돌아서 다시 노폐물을 받아서 우리 몸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서 있고 중력은 아랫방향인데, 하지정맥 같은 경우는 다리 아래쪽에 있던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회귀되는 그 흐름이잖아.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붙이겠어? 더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더 클 거니까 힘이 딸리게 되면 뭔가 중간에서 푸시해주는 힘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흡입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흡입해주는 힘은 없거든. 식물의 증산작용처럼 흡입해주는 힘은 없어. 따라서 그러다 보니 내보냈던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 거쳐 맨 마지막에 힘이 좀 딸려. 그 힘이 혈압이야. 혈압이 좀 딸려서 정맥 주변에 아주 많이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야 돼. 이 근육 말고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세 층으로 되어 있는 이 주변 말고, 이 주변의 바깥 혈관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근육이 아니라, 혈관 자체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혈관 외부에 존재하는 근육층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종아리의 알은 제2의 심장이라고. 안 들어봤나? 심장이 여러분의 계속 펌프질에 의해서 혈액을 순환하게끔 해주는 거지만, 그죠? 여자들이 나중에 뭐 반바지 입는다거나 할 때 종아리 알이 너무 두껍게 있으면 좀 안 이뻐서 알 안 생기게끔 가만히 있으려고 근육 운동을 안 하는 경우, 오케이? 그러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많이 못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좀 뒤척뒤척 하죠? 그게 정상적이야. 왜? 한 방향으로만 고여서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리를 살짝 든다거나 이렇게 움직여줄 때 다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쥐어짜주는 거야.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할 거니까. 그러면 정맥에 혈액이 역류되려고 가다가도 이렇게 해서 혈액이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정맥을 거쳐 들어와야 되는데, 혈액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죠? 모세혈관에서 물질교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거야. 근데 정맥이라는 곳 자체가 혈압이 워낙 낮다 보니까 얘 혈액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정체를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준다거나, 또는 정맥 내부에서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혈관 내부에 판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려다가 역류하려 치면 이렇게 다쳐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막이 있어서. 돼요? 동맥은 판막이 없어요. 근데 정맥은 판막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혈압이 가장 낮아서 그 낮은 혈압을 극복하기 위해 뭐가 있더라? 판막을 가지고 있더라. 정맥이라는 혈관 내부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음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요. 됐죠? 그리고 정맥 내부에 있는 근육층이 두텁게 발달한 게 아니라 정맥 주변에 종아리 주변의 근육처럼 이렇게 근육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줘서 얘의 수축과 이완 도움에 의해 혈액이 촥촥촥촥 역류되지 않고 촥촥촥촥 다시 심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맥은 높은 혈압, 주변의 세계층, 그래서 이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한 혈관 자체 내 두터운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근육층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맥 또한 3개층으로 되어 있어. 3개층. 여러분 그 그림에 보더라도 3층으로 되어 있잖아. 한 층, 두 층, 세 층. 그죠? 동맥과 정맥은 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내피세포층, 그죠? 그 다음에 근육층, 그리고 결합조직층, 이런 방향으로. 됐죠? 근데 누구는 유람이 듣고 있어요? 네. 누구는 모세혈관은 얇은 한 층의 세포층으로만 되어 있어. 모세혈관은 얇은 한 층의 내피세포층으로만 되어 있어. 얇기 때문에 뭐가 장점이냐면 매우 얇고 그렇게 한 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물질 교환. 밑에 있는 조직세포랑 물질 교환을 잘하는 거죠. 얘는 세 층으로 이렇게 둘 뒤집어 싸져 있는 거에 비해 모세혈관은 이렇게 한 층으로만.
그죠? 갈래갈래 갈려진 딱 한 층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모세혈관 따라서 혈액이 이렇게 흘러갈 때 밑에 있는 조직세포로 확산에 의해서 영양소, 산소들 줄 수 있고, 그죠? 그죠? 흘러가면서 내가 지금 동맥과 가까운 쪽은 혈압이 좀 더 높고 정맥과 가까운 쪽은 혈압이 좀 더 낮아졌을 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조직세포들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주는 거죠. 잘 듣고 있어, 지원아? 영양소와 산소를 주는 거고, 그럼 영양소, 산소를 받아서 조직세포가 열심히 세포호흡을 해. 네, 영양소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로 바꿔줘. 오케이? 그러면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맞죠?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꾸다 보면 이산화탄소나 물이란 노폐물이 발생해. 걔를 받아다가 다시 정맥을 통해 버리려고 심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 그죠? 정맥에 거쳐서 이렇게 해서 또 심장으로 순환시키게끔 해줘야 되겠지. 네. 얇은 한 층에 뭐라고 썼어요? 내피세포. 얇은 한 층의 내피세포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 동맥과 정맥은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뭐는 모세혈관은 딱 얇은 한 층의 내피세포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어요. 물질 교환. 물질 교환에 유리해. 거기다가 또 유리한 점이 뭐냐면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모세혈관이야. 오케이? 물질 교환에 유리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점 2가지를 서술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 모세혈관이 누구랑?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2가지를 서술하세요 라고 나왔어. 너네 서술형으로 완전히 다 바꾼다고 지금 난리잖아. 김대중 그 교육감 새로 바뀌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캐치를 잘 하셔야 돼. 오케이? 어떤 거? 시험 문제 잘 나올 법한 거. 모세혈관이 자 물질 교환에 유리한 장점. 물질 교환을 왜 모세혈관이 잘 할 수 있을까? 물질 교환에 유리한 장점 2가지 써줄게. 거기다 체크해서 적어줘봐. 첫 번째, 한 층의 얇은 세포층이다. 세 층이면 건너 세 층을 뚫고 가야 되잖아. 한 층의 얇은 내피세포층으로만 되어 있다. 세 층이라면 한 층 뚫고 또 그 다음 층 뚫고 또 그 다음 층 뚫고 들어가야지만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는데, 그죠? 세 층이 아니라 한 층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뚫고 가면 거기 안에 실려지는 거야. 바로 한 층의 얇은 내피세포층이다. 그리고 제일 가장 혈압이 가장 낮을 게 아니야.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혈액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 모세혈관의 장점이가 2개 적어줘봐. 2개 체크해줘봐. 모세혈관의 장점. 모세혈관은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모세혈관은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다. 그래서 책에도 설명 나와 있어. 조직과 접하는 면적이 넓고 혈액이 천천히 흘러 혈관벽을 통해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에서 꼭 까먹지 않으셔야 될 특징을 설명했고요. 그 특징을 그래프처럼 따로따로 나타내 준 게 여러분 책의 53쪽 오른쪽에 보면 자, 뭐와 혈압과 총 단면적에서 나와 있어요. 혈압과 총 단면적. 동맥은 심장과 제일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동맥에서 나가는 혈압을 바로 받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실이 수축했을 때는 최고 혈압, 심실이 이완하면 최저혈압,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계속 반복돼. 혈액을 받을 때는 혈압이 좀 낮고요. 혈액을 쥐어짜서 내보낼 때는 혈압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데 그게 최고혈압, 최저혈압이 반복돼서 120에 80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동맥에서만 특히나 심장과 가까운 대동맥 쪽에서는 이게 느껴져요. 그게 동맥벽에서 느껴지는 파동을 우리 그걸 맥박이라고 해요. 오케이? 물론 맥박은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저 수축기 압력과 이완기 압력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야. 맥박은 동맥벽에 느껴지는 파동이니까. 오케이? 맥박수와 심장의 수축 이완 파동의 수는 좀 달라. 아무튼 간에 이게 심실 수축기 때의 최고혈압, 얘는 심실 이완기의 최저혈압.
이하. 이렇게.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물결 타고 떨어져서 모세혈관에서 혈압이 낮다가 그죠? 이렇게. 지금 얘는 혈압인데 혈압이 제일 낮은 곳은 여긴 어디냐면 0보다 이하의 혈압이 떨어지는 곳, 음압이 걸리는 곳, 여기가 정맥이야. 이쪽은 혈관이 정맥.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53쪽 오른쪽에 보면 혈관의 압력에서 대동맥과 동맥의 압력에서 나와 있어. 이쪽이 대동맥 부분, 심장 가까움. 심장에서 멀어지긴 하지만 심장과 바로 연결된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동맥 부분. 대동맥, 동맥, 그리고 여기가 각각의 모세혈관들. 오케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이해되기 어렵지? 처음은 다 어려워. 그리고 정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가 보이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보인다고 하여서 얘가 지금 어디야? 동맥이야. 동맥이란 혈관이야. 그죠? 그리고 혈압이 가장 낮은 정맥. 혈압이 0 미만으로 낮아버리면 역류돼 버릴 수 있겠죠. 그럼 역류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나? 그지? 그래서 그 역류를 막기 위해서 정맥 내부에 뭐가 있다고? 내부에 판막이 있다고. 돼요? 내부에 판막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면적들, 굉장히 얇은 한 층의 에피세포층이 이런 식의 네트워크처럼 갈래갈래 갈라진 채로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잖아, 모든 부분을.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야. 싹 다 합해 본 거야. 합해서 총 단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몸을 감싸고 있는 면적이 제일 넓은 부분, 여러분들의 흔히 보이는 부분들,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뭐가 총 단면적이 제일 넓어요. 이게 모세혈관이야. 얘는 총 단면적을 나타내주는 그래프고,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얘는 혈압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예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혈류 속도는 얘와 반비례야. 혈류 속도가 얘처럼 파동을 타고 가다가 모세혈관에서 제일 느리고 정맥에서 다시 복귀가 돼. 여러분의 혈류 속도는 그림에 안 나와 있죠.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혈류 속도 그래프를 어디다가 총 단면적이 그려져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파형처럼 그려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파형처럼 그려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빨간색 그려주세요. 혈류 속도. 우리 영상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 기도연이가 잘 해와야 될 건데. 혈류 속도. 됐죠? 네. 그래서 혈관의 특징까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의 곳곳의 특징이 되게 중요해서 어렵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 다음 넘겨봐. 54쪽. 54쪽은 더 쉬워. 개 쉬워. 아깝다, 지우기가. 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심장을 통해서 열심히 혈액이 지나다니고 돌고 다시 받아오고 지나다니고 돌고 다시 받아오고 하잖아? 혈액에는 무엇이 있고 혈액의 구성 성분들은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봐보자고. 혈액에서 해준 역할들. 자, 혈액에 세포 성분도 있고 혈액에 액체 성분인 혈장도 있어. 그래서 혈액은 크게 액체 성분과 고체 성분으로 나뉘어져. 그래서 혈액은 여러분의 피 성분을 받아다가 여러분 피 검사할 때 피 뽑잖아? 동맥을 압박시켜가지고 피를 쭉 주사기에다가 뽑으면 요만한 시험관에다가 피를 쭉쭉 나눠서 집어넣죠. 그 뚜껑을 닫고 어딘가에 딱 넣죠. 그러면 그 모아졌던 그 시험관 덩어리들을 한꺼번에 원심분리를 막 시켜요. 그래서 원심분리를 엄청 시켜가지고 혈액 성분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보거든요. 크게 보면 혈액은 혈구와 혈장이라는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닥에 깔아앉아져 있는 성분과 위에 뜬 성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개를 막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원심분리 시켰어. 그럼 생각을 해봐. 빠르게 막 원심분리 시키게 되면 무거운 것들이 깔아앉겠니? 위에 뜨겠니? 가라앉겠죠. 무거운 것. 그래서 세포 성분이 깔아앉아져 있고요.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건 위에 떠 있습니다. 액체 성분을 우린 혈장이라고 하고요.
세포 성분을 우리는 혈구라고 합니다.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짜니? 내일 봅시다. 자는 거 아니죠? 종치면 가요, 종치면. 괜히 퀴즈 말아볼래요? 네. 자,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집니다. 혈구와 혈장. 자, 그래서 혈장은 45%가 45% 성분들이 대부분 혈구고요. 55% 액체 성분이 혈장입니다. 이렇게. 됐죠?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혈장의 대부분 90% 이상은 물이에요. 오케이, 90% 이상의 혈장의 90% 이상은 물이고요. 그 물에 여러분의 소화기를 거치면서 받아들여서 흡수시킨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또는 뭐 요소나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녹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혈액의 농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혈장의 존재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혈장 속 혈장 단백질 같은 것들도 녹아서 운반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비열이 크잖아.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바깥이 더워졌다고 해서 오늘 저기 경남인가? 거기는 42도 찍었다더라고. 더워. 그죠?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상태인데 바깥의 온도와 똑같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면 큰일 나죠. 그죠? 우리는 바깥이 덥든 춥든 항상 일정하게 36.5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깥에 따라 온도가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 온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비열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혈장의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녹여서 잘 아울러서 범벅을 시켜서 운반을 잘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포도당이든 아미노산이든 노폐물이든 무기물이든 이산화탄소든. 됐죠? 특히나 자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은 채로 이동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혈장이 합니다. 자, 혈구는 세포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성분들 여러분 책 아래 그림 보면 이렇게 해서 빨갛고 빨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막 불특정하게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편처럼 생긴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저 아이들 각각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빨갛게 있는 아이들은 적혈구고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기가 큰 건 백혈구입니다. 너 백혈구고요. 너 적혈구고요. 그리고 파편처럼 존재하는 너는 혈소판입니다. 자, 간단하게 기능을 좀 설명을 할게요. 혈구는 크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나머지 이 공간은 액체 성분이니까 혈장이겠지. 액체에 해당하는 혈장들로 존재할 거야. 혈액을 나눠봤을 때 요렇게야. 찬이? 자는 거 아니지 경우야. 자, 힘 줘봐. 괜찮지? 아, 듣고 있었어요. 네, 잘못 봤나 봐요. 제가 눈에 희마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적혈구는 제일 개수가 많아요. 붉을적이야. 개수가 많더라.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뭘 갖고 있냐? 적혈구 자체 내에 산소 운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산소 운반 단백질은 여러분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산소 운반 단백질 꼭 외워주셔야 돼요. 얘가 뭐예요? 이름이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 운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많이 갖고 있어야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는 산소를 막 갖고 오고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막 퍼다 줄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세포 성분들은 다 세포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핵이 퇴화되고 헤모글로빈을 겁나 거기다 많이 안치를 시켰어. 그래서 산소 공부를 원활하게 많이 해주려고. 핵이 없어요. 그래서 적혈구 핵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핵 없어요. 헤모글로빈을 많이 갖고 있더라.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존재하면 가운데에 이렇게 철분 이온이 존재해. 얘가 철분 이온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는 산소를 받아올 수 있어.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받아올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이 철분이 산화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해서 얘 때문에 피가 붉게 보이는 거야. 산화된 상태의 철분은 붉어 보이거든. 그래서 피가 붉어 보이는 이유가 이 철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철분 속에 헤모글로빈 많이 있어서 헤모글로빈은 철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백혈구는 균을 먹어서 없앱니다. 백혈구는 균을 먹어서 없애. 식균 작용해요. 그래서 핵을 갖고 있고 난 괜찮아.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마저 하고 가자. 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마치 가짜 집에서 가제트 두- 팔 타기가 어렵다. 싸라 가제트 팔 이렇게 진짜 가짜 팔처럼 얘를 막이 이렇게 싸가지고 막에 싸서 얘를 잡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아예 막에 이렇게 싸진 채로 잡아들여.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균들이. 24개 그래서 있으면 많이 했네. 이 안에서 이 백혈구 안에 있는 각각 가수분의 효소에 수용이 의해서 야 너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다 뒤지는 거야 아 죽이는 마이크 거야. 마이크. 그거 우리는 마이크. 식균 마이크 작용이라고 앞에. 해. 왜 해야 돼? 식균 작용. 균을 먹어서 없앱니다. 식균 작용합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혈소판은. 그래서 혈액 응고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상처 나잖아. 그지? 상처 나면 피딱지를 만들어내. 피딱지. 그래서 조그마한 딱지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다? 혈소판이다. 돼요? 숙제 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필요한 성분에 대한 설명을 웬만한 애지간한 건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동맥혈, 정맥혈까지. 내일 문제 검사를 할 겁니다. 문제 풀어진 거. 페이지 60쪽에서부터, 그죠? 여기 61쪽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62쪽, 63쪽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64부터 어디까지? 65까지는 되어 있으셔서 제가 몇 개의 서술형 문제를 같이 찜꽁 해가지고 풀고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를 끝내면 호흡계가 들어갈 거야. 호흡계도 후다닥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 질문 있어 혹시? 괜찮아? 여기까지 퇴근 한번 해봅시다.